그래서 위염이나 식도염 이런 증상들은 위산이 안 나와서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그 위산 분비가 적재적소에 잘 안 돼서 생기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분들께 한번 이제 해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장약 굉장히 많이 드시죠? 아마 우리나라 분들 위장약 많이들 드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위가 안 좋아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약을 드시면서 위가 안 좋아질까봐 또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검진을 받거나 아니면 또 어떤 증상이 있으셔서 약을 드시게 되는데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신물이 올라오거나 위에 통증이 있거나 해서 어떤 위염이라든지 식도염 판정을 받아서 이제 드시게 되는데,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 많으신 분들이 몇 주, 몇 달, 1년 넘게 약을 계속 장복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위장약은 이제 소화제를 제외하고 위염이나 위궤양, 식도염에 쓰는 약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위산 분비를 좀 줄이는 약과 위 점막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약으로, 사실 이런 약들을 보통 한 일주일, 2주일, 길게 한 달 정도 드시면 대부분 다 나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증상을 계속 호소하시다 보니까 처방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내시경을 찍어봤는데도 내시경상에서는 크게 어떤 병변이 보이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증상이 있으니까 약을 계속 드시게 되거든요. 이 위산 분비를 억제해주는 이런 약들을 너무 오래 드시다 보면, 이제 오래 먹는다는 건 보통 6개월, 1년 이상 이렇게 드시는 걸 얘기하는데, 자, 그러다 보면 또 다양한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게 소화기관 내에서 위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음식을 분해하고 또 녹여서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잘 이제 소장해서 흡수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위산 분비를 너무 계속 줄이면은 그 음식에 들어있는 대표적으로 철분이라든지 칼슘 같은 미네랄들의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게 오래 지속이 되면 철분이 부족해지면 빈혈이 올 수도 있죠. 그리고 칼슘이 부족하면 이제 골다공증이 또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위산 분비 억제제를 너무 오래 드시는 분들은 이런 빈혈이나 골다공증의 위험률이 좀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드시는 건 사실 좋지가 않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약을 안 먹으면 또 증상이 좀 계속 있는 것 같고, 먹으면 또 그때뿐이고, 별다른 도리가 없어서 약을 몇 년씩 계속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 위산 분비라는 것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분비가 돼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위산의 분비가 너무 들쭉날쭉한다거나 식사할 때 충분한 위산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그 위염 증세 같은,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약간 또 체한 것 같고 속 쓰리고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산이 무조건 많아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기보다는 위산 분비가 적재적소에 잘 나오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식사가 규칙적이지 못하시는 분들, 폭식과 과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 물론 자극적인 음식을 또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식습관이 위산 분비가 규칙적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다 보니까 그 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속쓰림뿐만 있는 게 아니라 소화불량 같은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염약도 드시면서 소화제도 같이 드시죠. 그리고 이제 위염약을 드시면서부터 더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위산 분비가 잘 분비가 돼야 소화도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요소인데, 위염약으로 인해서 위산 분비를 계속 줄여놓으면 소화가 당연히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소화 불량이 또 오기도 하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위염약만 먹었지만 나중에는 소화제를 같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이게 악순환이어서 약을 계속 오래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분들께 한번 이제 해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감식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매실 에기스라든지 감식초 같은 좀 시큼한 식초.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에 먹을 수 있는 그 식초는 너무 강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원료로 만든 이제 식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음료를 식사 전에 조금씩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아니 내가 속 쓰려서 지금 이 약을 먹는 건데 그런 식초 같은 거 먹으면은 더 속 쓰리고 안 좋지 않느냐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위산의 pH는 거의 1에서 2 정도 되는 굉장히 강산
위산이고요. 그 식초 같은 경우는 그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뭐 한 3에서 한 4 정도 pH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평소에 계속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한 10분, 20분 전에 드셔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산의 분비가 식사 때 잘 나와줘야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게 위산 분비가 잘 분비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음료를 식전에 미리 드시면은 쑥 잘 내려가죠. 소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속쓰림 같은 이런 불편함 증상도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든 분들께 뭐 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위험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 오래 드시는 분들, 그리고 소화불량 같은 그런 증상이 같이 동반되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음료를 뭐 드신다고 해서 위가 더 나빠지거나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오히려 좋아질 그런 확률이 있고, 자 그렇다 보니 시도를 안 해볼 이유는 없다는 거죠. 한번 시도해 보시라는 거죠. 실제로 저희 어머니께서도 뭐 먹기만 하면 자꾸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하고 이런 증상이 있으셔서 제가 이제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그 집에 감식초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뭐 선물 받은 게 있다고 하셔서 드셔보시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반신반의 하시는 거죠. 아들이 약사라서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아니 이거 내가 속이 쓰린데 이거 신음료를 먹으면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불안해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저희 어머니도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나서 굉장히 속이 많이 편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증상이 좀 생기실 때마다 몸에 좋은 식초들을 구비를 하셨다가 좀 드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약국에서도 많이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 이제 위염약, 뭐 식도염약, 이런 약들을 많이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이런 분들께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적으로 식사 때 위산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사 습관을 만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뭐 감식초나 홍초나 뭐 이런 이제 좀 신음료들을 조금씩 드셔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염이나 식도염 있으신 분들 중에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어르신들은 대부분 위산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잘 안 됩니다. 저산증, 산이 부족한 게 일반적인 그 어르신들의 상태입니다. 대부분 다 저산증을 겪고 계시거든요. 자, 근데 이런 분들께 좀 속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위산 분비 억제제를 드신다는 거는 좀 앞뒤가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도 한번 우리가 위산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위산 분비가 잘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큰 돈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이제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신음료들을 식사 전에 한번 드셔보시라 이제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위염약이나 뭐 이장약들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